그 타구가 2이닝만 빨랐더라면 오늘 승자는 아마 자이언츠였을 겁니다. 조용한 한마디였지만 이정우가 9회 타석에 올라 단 한 번의 스윙으로 100마일이 넘는 조즈 알바라도의 싱커를 정타로 받아쳤을 때 오렌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다가웃 뒤에서 탄성을 내지르던 그 순간 이 말은 모든 자이언츠 팬들의 아쉬움을 대변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력하고 까다로운 필리스 불펜의 중심인 알바라도를 상대로 이정우는 완벽한 싱글 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을 정확히 보고 정확한 타이밍에 전략적인 리듬에 맞춰낸 타구였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브라이슨 스타드의 글러브를 벗어난 공이 외야로 굴러가고 있을 때 스코어는 여전히 4-6이었고 필리스는 몇 개의 피치만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정우의 유일한 안타는 빛났지만 경기의 흐름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타구가 더 일찍 나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경기 전 MLB는 공식적으로 이정우를 최근 10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선수 중 하나로 선정하며 영상 썸네일과 함께 조명했습니다. 안정적인 타격, 빠른 공에 대한 대처 능력, 리그 상위권에 해당하는 콘택트율 등이 통계로 제시되며 그는 자이언츠의 기술적 중심이자 분위기를 바꾸는 핵심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필리스와의 중요한 시리즈 경기에서 불과 이틀 전 필리스 불펜을 무너뜨렸던 이정우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슬럼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멜빈 감독이 8이닝 동안 이정우를 기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회 마치 궁여지책처럼 내보낸 이정우는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경기를 뒤집기엔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자이언츠는 8이닝 동안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흐름을 바꾸는 선수가 부재한 채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안타수는 필리스와 같았지만 점수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선두 타자가 분위기를 끌고 가는 플레이가 없었고 상대 불펜을 흔들 수 있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필리스는 철저한 수비와 카운터 전략으로 흐름을 쥐었고 초반에 점수를 내고 이후엔 경기 전체를 컨트롤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 흐름을 깰 수 있었던 선수가 단 48시간 전 그들을 공황에 몰아넣었던 선수가 벤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정우는 단 한 번 타석에 들어섰지만 그 한 번의 타격은 자이언츠가 경기 내내 보여주지 못한 요소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볼을 잃는 능력, 경기의 리듬에 맞춘 대응, 빠른 볼에 대한 반사신경, 그리고 무엇보다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스윙하는 자신감. 그는 알바라도라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클로저와 정면으로 맞붙었고 시속 100마일이 넘는 싱크와 카더의 연속 구사 속에서도 무리하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존을 냉정하게 컨트롤하며 자신의 타이밍을 기다렸고 허리를 정교하게 돌려 땅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수를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하이라이트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구는 누가, 어떻게, 왜 쓰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플레이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왜 그제서야 기용됐냐는 것입니다. 왜 더 일찍 타석에 들어서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경기가 종료되고 점수가 그대로 고정되었을 때 팬들과 전문가들의 아쉬움은 단순한 패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는 그리고 최고의 선수를 너무 늦게 기용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결국 이정우의 단 한 개의 안타는 경기를 구하지 못했지만 팀 내 전략적 판단에 대한 큰 논란을 촉발시키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자이언츠의 패배는 정말로 선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경기 직후 FOX 스포츠 중계에 출연한 알렉스 로드리게즈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정우의 경기를 계속 봐왔습니다. 확실한 건 그가 벤치에 있어야 할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콘택트율을 자랑하는 타자를 8이닝 동안 벤치에 앉혀두는 건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 로드가 자이언츠의 전략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이전과 달리 훨씬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암시나 완곡한 비판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으며 말했습니다. 자이언츠는 자신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래된 방식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팀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독이 고수한 공식은 바로 좌투수에 맞서 좌타자를 피하는 전통적인 매치업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이날 필리스는 경기 대부분 동안 좌완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고 통상적으로는 이정우처럼 좌타자인 선수는 벤치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평균값에 기반한 전제일 뿐이며 이정우처럼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을 처리할 수 있는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필리스 쪽이 오히려 그 점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정우를 잡기 쉬운 좌타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9회 초 이정우가 더그아웃에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필리스의 롭 톰슨 감독은 지체 없이 조즈 알바라도를 불펜에서 준비시켰습니다. 그저 그런 중간 개투가 아니라 시속 100마일을 넘기는 공을 던지는 리그 최고의 클로저 중 한 명을 바로 투입시킨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대타를 상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장면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점수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스는 이정우에게 최대한의 경계심과 존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고 방심하지 않았으며 실수의 대가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정우를 보유한 자이언츠가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인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선수를 스스로 벤치에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A-Rod는 이 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에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무기가 있다면 써야 합니다. 이정우가 있다면 그를 비상대책처럼 다뤄선 안 됩니다. A-Rod 외에도 여러 야구 해설자들이 자이언츠가 경기 흐름을 놓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스의 공격력이 6회와 7회에 다소 주춤하던 시점은 이정우를 투입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틈을 노려 그가 등장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정우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경기가 너무 멀리 가버린 후였고 그의 멋진 타구도 점수로 연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SNS상에서도 자이언츠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가장 많이 공유된 댓글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정우가 1회 선두 타자로 나왔다면 필리스는 불펜을 다 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9회 타석에서도 감각이 완벽했는데 그런 선수를 8이닝 동안 벤치에 두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아쉬움은 단순한 패배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회를 놓쳤다는 감정에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한 번의 순간을 놓치는 건 곧 경기 전체를 잃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한 명의 선수를 놓치는 것이 팀 정체성 자체를 흐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올 시즌 영리하고 유연한 경기 운영으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었지만 이날만큼은 안전한 선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함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패도 아니고 참사도 아니었던 경기였지만 그 여운은 더 길고 더 깊게 남았습니다. 이정우는 단 한 번의 타석, 단 하나의 타구만으로 경기 후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어떤 팀에게든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희망을 꺾어버리는 선택. 이정우의 타구는 점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필리스는 원래 계획보다 빠르게 알바라도를 투입했고 그로 인해 불펜 운영 전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모든 논쟁의 중심은 승자 필리스가 아닌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그는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럴 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술적 대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이밍, 감정,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우는 단 한 번의 타석만으로도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너무 오랫동안 벤치에 묶어둔 선택은 변명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밥 멜빈 감독에게도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팀이 패하고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끝까지 활용하지 않았다면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가 단 한 번만 더 타석에 들어섰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MLB처럼 냉혹한 리그에서는 타석을 많이 선 사람보다 제때 타석에 선 선수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결정적인 그때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이정우가 맞춰낸 100마일 싱커처럼 너무 빠르고 너무 늦었습니다. 자이언츠는 이제 이정우를 더 빨리, 더 자주,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기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전략에서는 이기고 타이밍에서는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